장중에 실시간에 전해드리는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 라방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네, 간밤 미 증시에서 고용시장 둔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가 조금 견조한 흐름, 상승 흐름 보였었죠. 그 훈풍을 우리 시장도 조금은 받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간밤에 엔비디아 CEO, 젠슨왕 CEO의 발언이 있으면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그 콜라보를 기대하는 기분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흐름 가져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 계속 지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상황 살펴보시면요. 3%대로 상승하며 출발했던 삼성전자, 이에 따라서 전기전자 업종,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으로 기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현재 2692선 넘어서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2차 전지주들 흐름 전체적으로 좋으면서 현재 0.63% 상승한 851선, 850선을 넘어선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휴일을 앞둔 우리 시장 어떤 흐름, 이 기분 좋은 흐름들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수요일 주식 라방에서는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만한 그 종목과 테마를 살펴보고요. 차트 교육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역시나 주목해볼 만한 원탑 종목 들고 왔거든요.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분들 있습니다. 네, 오늘처럼 기분 좋은 흐름 나도 좀 수익으로 이어가 보고 싶다. 이 기분 좋은 흐름을 나도 좀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로 함께하는 방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QR코드 간단하게 스캔하셔서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저희가 종목 교육과 라이브 방송을 통한 단타 종목까지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종목까지 전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역시나 수익을 정말 많이 냈습니다. 수익 정말 많이 드렸었는데요. 보성파워텍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드렸었던 수익인데 무려 저희가 지난주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이는 시장에서도 저희가 2거래일 만에 전문가님께서 6% 넘게 수익을 드렸었고요. 지난주 화장품주들 많이 또 공략을 했었습니다. 코리아나 마녀공장, 비올, 이츠한불 저희 함께하는 방에서 수익 받아가신 분들 많거든요. 이츠한불의 경우에는 28%대 수익, 그리고 코리아나의 경우에도 40% 가까이 공략하셔서 가져가신 분들 저희 함께하는 방에서 같이 계시는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중에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요. 궁금하신 점들 질문도 남겨주시고 계속해서 단타 종목과 전략 그리고 원탑 종목 명과 대응까지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라방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실시간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인사이트들 그리고 업종들까지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양지수 모두 아직까지 조금 출발 좋습니다. 코스피 주도주 그리고 또 코스닥 주도주들이 좀 어느 정도 시장에 돌아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나날이 날씨는 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여름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30도가 넘는 이 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시장은 받쳐주지를 못하는 뭔가 좀 애매한 날씨죠. 근데 오늘은 조금 뜨거운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뜨거운 열기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가 있을지 아니면 또 잠시나마 반짝이는 상승이지 이걸 또 알아야 우리가 시장의 대응을 또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시장의 대응 방법 그리고 앞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이 매크로 장세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들 제가 또 오늘 방송에서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수급적인 부분 굉장히 코스피 시장만 봤을 때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또 반도체 소부장 위주로 많이들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모두 양시장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또 외형적인 모습이지만 하지만 이 안으로 또 살펴보게 된다면 막상 상승폭 대비했을 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대형주들 위주의 상승이 좀 완벽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장이 종료가 되고 나서 엔비디아를 통한 이슈가 하나가 나오게 됐어요. 어떤 이슈였냐? 이 HBM이 사실상 삼성전자 거를 쓰지 않겠다라는 것 자체가 루머였다라는 듯한 이런 이슈를 또 내뱉다 보니 삼성전자의 HBM이 다시 또 엔비디아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 이게 또 다시 유입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또 보였었고, 이 분위기가 오늘 또 한번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단에 이 상승 종목들을 상단에 또 위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다 보니까 사실상 내가 또 중소형주의 종목들, 테마주의 종목들을 갖고 있게 된다면 지금은 이 상승의 이 분위기를 같이 또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최근에 엊그저께였죠. 이 유전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가 또 떴던 그런 배경이 또 있었는데, 여기에서 오늘 또 가스와 철강 관련주들이 같이 또 동반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정 테마와 이 시총 상위주들의 상승만 이어지는 분위기다 보니 막상 또 뭔가 굉장히 애매한 이 수급 쏠림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깐 차트랑 같이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17%대 상승을 지속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대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오늘은 이 현물에서 좀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매수로 좀 전환됐다라는 점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렇게 또 시장이 상승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면 외국인의 선물에서 이 매수 계약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다소 조금 약한 부분이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오늘의 상승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가 아직은 우리가 확신을 갖기에는 애매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차트를 좀 같이 살펴볼 텐데, 제가 엊그저께도 이 차트를 보면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이 지표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발표됐던 고용 지표까지 이 매크로 장세가 이제 당분간 FOMC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실적 장세가 끝났기 때문에 매크로 장세에서 이 변동성은 앞으로 꾸준하게 지속될 가능성에 사실상 더 내려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단이 좀 제한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호재성 이슈들이 잔뜩 있어도 시장이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겠죠. 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의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무리한 하방 베팅보다는 내가 그동안 관심 있게 보던 테마나 업종, 종목들 꾸준하게 추적 관찰하면서 분할 매수할 타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주고 싶네요. 자, 근데 내가 지금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업종이나 뭐 테마나 종목들을 어떤 걸 좀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만 보셔도 사실상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내일만 있고 뭐 이번 주만 있는 게 아니죠. 앞으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좋은 정보들 제가 함께 하시는 방에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는 방까지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오늘 계속해서 지금 고용지표, 고용시장 둔화에 대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지표들이 어떻게 보면 좋지 않다라고 보였을 때 이런 금리 인하 기제가 계속해서 자칫 좀 한 발 나아가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도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일 이제 어제 기준이거든요. 네. 엊그저께 기준입니다. 어제는 또 어느 정도 이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었는데 엊그저께 이 미국 증시의 선물 차트들이나 현물 차트를 좀 지수 차트를 좀 보고 있으면은 분명히 지표 자체는 금리 인하를 가리키는 이 물가 지표들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분들로 나왔어요. 그동안 너무 물가가 안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추가 인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에서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이 물가 지표들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분들이 돌고 돌아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된다? 긴축으로 또 작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의 상충된 이슈들이 좀 부딪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를 걸어봐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다른 부분들을 또 하나 살펴볼 수가 있는 게 연준에서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인상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생각보다 여러 곳곳에서 터지고 있었죠. 그게 이제 작년에 은행 사태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너무 과하게 하지를 못하지 않나라고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토대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확실히 더 금리 인하의 무게를 좀 두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여전히 계속 FOMC 전까지는 제한된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추세를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요. 어제만 해도 계속해서 테마가 강한 종목들이 가스, 또 석유 이쪽 종목들이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한국가스공사만 보더라도 어제 27%대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마지막에 그 급상승한 부분들을 다 반납을 하면서 1%대 상승으로 그 상승분을 다 토해낸 채 마감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월요일 날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좀 높은 변동성에 대한 그런 경고를 좀 이 종목이 주지 않았나 싶은데 네. 이 테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어떤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계시나요? 저는 어찌됐든 항상 무슨 테마가 형성될 땐 재료가 붙게 돼요. 근데 그 재료 자체의 지속성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분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전략을 잡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 일례로 그 전에 우리가 저PBR에 대한 이슈를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저PBR에 대한 이슈가 동반이 되자마자 그때 당시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줬었죠. 근데 어느 정도 돌아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용도 굉장히 부실하고 구체적인 방안들도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승분을 전부 다 토해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PBR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뭐 상승이 나오고 다시 눌림을 받고 다시 상승을 보여주는 중장기적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PBR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꾸준하게 부각되면서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번에 이 유전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기대감이 충분히 동반될 만한 시점입니다. 지금 딱히 시장에 재료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테마도 우스갯소리로 오죽했으면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돌아요. 대통령이 만들어준 천하제일 단타대회라고. 자, 그렇게 또 기대감을 동반시켜줄 수 있을 만큼 지금 우리는 여기서 말 그대로 이 재료를 갖고 단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이 만약에 시추까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최소 막 4년 내지 5년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심해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라고 해요. 오늘 또 뭐 이슈도 있긴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료의 강도나 지속성 정도는 꾸준하게 길게 보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미 초반부터 너무 과하게 올라갔어요. 그 뭐 2연상, 3연상 하는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지켜보고 좀 단기적 관점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상승 흐름이 강한 테마라고 하지만 이 상승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은 잘 공략하셔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중에 저희가 원탑 종목까지 꼭 받아가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수익률 관련한 부분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서도 이 흐름에서 내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잡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방송 중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시간 관계상 다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들은요.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수익 종목 그리고 대응 전략, 종목명까지 전부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 스캔하셔서 함께하는 방에서 전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시간 지금 약 4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참여하셔서 수익 종목까지 전부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정말 아무 종목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갈 수 있는 종목,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만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도 정말 많은 수익 드렸었죠. 실제로 저희가 수익률표 보시면요. 두 자릿수대 수익률표 가져가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이 표로만 보셔도 전부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전부 챙겨드렸습니다. KBI 메탈 전선 관련주들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후발주로 봐야 된다. 눌림목에서 좀 공략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무려 당일날 목표가 4%대 도달하면서 여러분들께 짧게라도 수익을 드렸었고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이전에도 저희가 원탑 종목 드렸었는데 추세가 좋아서 또다시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40% 넘게 또 큰 수익을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 궁금하시잖아요. 이런 종목들 6월에도 있습니다. 네,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가 또 원탑 종목 준비했거든요.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함께 받아가실 분들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또 참여형 방송
방송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질문 남겨주시면요. 저희 대표님께서 궁금하신 점들도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질문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분 동안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는 주식 라방의 메인 코너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목할 만한 섹터는 무엇인지, 좀 그중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관심 있게 보면 볼 종목들은 무엇인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 저희가 1라운드 배틀 반도체 관련주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고 있죠. DI 그리고 KC텍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 흐름 좋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 삼성전자 3% 가까이 오르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반도체 소부장들까지 굉장히 힘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가져오신 첫 번째 종목인 DI는 장중에 오늘 52주 신고가 갈아치웠었고 DI는 또 SK하이닉스의 D램 그리고 또 낸드 웨이퍼 공급하는 주요 업체 아니겠습니까? 또 KC텍은 보니까요. 기관이 13일 연속 순매수하는 흐름 보이더라고요. 둘 다 조금 빵빵한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이 중에서도 또 어떤 종목을 주로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두 개의 종목들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전반적으로 저는 KC텍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C텍 어떤 네, 이유로 선택하셨죠? 일단 DI의 일단 차트적인 부분상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네. DI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이슈가 나오자마자 시간에서 대장 역할을 했어요. 네. 시간에서 상한가도 이제 도달을 했었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게 되면서 신고가를 쓰고 그때부터 차익 실현이 쭉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좀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KC텍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 우상향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시점. 눌림목을 통해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개의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먼저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DI를 같이 볼 건데 사실 이 DI는 제가 기존에 좀 관심 있게 보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제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더 신고가를 갈아 쓰지 않았다라면 저는 DI를 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미 신고가를 쓰고 있고 또 이렇게 하락으로 나오는 모습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차익 실현 또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점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관망을 해주고 다시 눌림을 통해서 좀 접근해 보는 그런 방법을 조금 택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가 잘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추가적인 이 횡보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좀 높지만 어느 정도 매집이 또 완료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폭도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타 반도체 종목들을 좀 보게 된다면 웬만한 종목들이 거의 차익 실현에 좀 가까운 흐름들이 3, 4월 달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눌림목을 좀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DI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 매집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박스처럼 이 구간이 시장이 하락하는 기간에도 꾸준하게 매집이 좀 이루어지고 있던 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 다른 여타 종목들이 좀 빠지는 것 대비해서 다소 선방했던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대장주의 역할을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지금의 시점에서는 눌리는 걸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종목 KC텍을 보겠는데 이거 이제 제가 선택한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가 아까 DI랑은 좀 다른 흐름이죠. DI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그냥 꾸준하게 상승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DI 같은 경우는 바로 또 쳐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KC텍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아까 말했던 그 3, 4월 달 반도체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 KC텍은 그 구간에 열심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만들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에서는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 구간에서 돌파를 실패한다면 아래까지 적어도 35,000원 구간까지는 또 한번 매집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구간 안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전략만 잘 잡아간다고 한다면 접근해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계단식 상승, 즉 N자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나 약간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나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재료가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상승을
시장을 또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종목 중에는 우리가 지금 바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이 KC텍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DI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내가 매매 기술이 좀 된다면, 매매 테크닉이 좀 받쳐준다면 이런 종목들은 종가 베팅이나 아니면 단타 정도로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하락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전일 종가 기준에서 좀 지지받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대략 한 2% 내지 3% 정도의 손절 라인을 잡고 종가 베팅이나 단타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좀 빠르게 수익을 챙겨 먹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DI는 어찌됐든 지금 명실상부 이 반도체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기적 접근이 좀 가능하신 분들은 한 번씩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1라운드 DI와 KC텍 둘 중에 승자는 KC텍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공략했으면 좋겠다는 종목으로 KC텍을 꼽아주셨는데요. 3, 4월에 차익 실현 나오는 구간에서 조정을 만들어내면서 현재 좀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라는 부분, 그리고 또 지지를 받고 반등을 나타내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돌파가 나온다면 신고가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매수 전략을 잘 잡아가신다면 쉽게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KC텍 추천을 조금 더 해주셨는데요. 사실 DI도 단타 종목이나 종가 베팅으로 노려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DI도 추천을 드려주셨습니다. 사실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략을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단타 대응이든 종가 베팅이든 정말 전략을 누구와 잘 잡고 들어가느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익률과도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KC텍까지도 좋은 전략을 받아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옆쪽에 QR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QR코드 간단하게 스캔하셔서요, 참여하는 방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요, 이 종목까지, 대응 전략까지 전부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무려 당일에 또 도달한 종목도 있거든요. 지난달에 드렸던 5월 21일에 드렸었던 종목이죠. 한글과 컴퓨터 보셔도요. 무려 당일에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당일에 10% 가까운 9.51% 수익을 드리면서 한글과 컴퓨터 수익 가져가신 분들 있고요. 지난달에도 정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저희가 수익 정말 많이 드렸었거든요. 6월에 지금 흐름 나쁘지 않다. 좋은 흐름 내가 조금 받아가고 싶다. 그 수익률 랠리 나도 조금 이 정도의 수익률로 받아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실시간 참여 QR 입력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방에서 참여해 주시면요. 여러분들도 6월에 조금 좋은 전략 가지고 좀 시장을 그 흐름을 좋게 받아가시면서 수익까지 연결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2라운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오늘도 역시나 좀 강한 테마죠. 가스와 철강 테마주에서 저희가 들고 와봤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요일에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이어서 계속해서 좀 상한가를 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좀 어느 정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오늘 좀 3거래일째 들어서다 보니까 약간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도 보이긴 하는데, 오늘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일 대비 VI 발동하면서 11% 하락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화성밸브는 어제도 역시나 저희 종목 간 라이브 배틀에서 뽑아주셨던 종목이었는데 오늘도 좀 잘 가고 있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오늘 흥구석유 그리고 화성밸브 둘 중에서 좀 어떤 종목 좀 유망하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이 유전 테마의 자체의 지금 분류는 철강과 가스가 수혜를 받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뭐 석유가 시추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도 우리가 또 석유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는 거고, 이 석유가 그냥 공급되는 게 아니라 이 가스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가스관 설치를 이제 시공사들이 하겠죠. 철강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가스관 관련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조금 테마가 나뉘어진 이 두 개를 좀 보자면은 저는 일단 화성밸브를 좀 택하도록 할게요. 직접적인 가스 관련주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거로 예상이 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가스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뭐 2연선, 3연선도 가고 있고, 물론 이 가스관 관련주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테마가 두 개가 섞여 있는 가스관 관련주를 좀 공략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스 관련주 중에서 시장에서 좀 제일 주목해야 되는 세 개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가스 관련주로서는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 첫 번째 한국석유예요. 지금 명실상부 대장주죠. 두 번째
한국 석유가스였나요? 아까 전에 그 한국가스공사 네, 맞아요.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상승세를 좀 보여주기도 하지만 아쉽게도 좀 그 상승세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게 좀 아쉬워요. 하지만 여기에 지금 쏠리는 거래 대금이 어마무시합니다.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상승 부분을 지금 이 거래 대금이 좀 증빙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아까 봤던 이 한국석유, 두 번째 한국가스공사, 세 번째는 이제 부대장주죠. 한국석유와 좀 따라다니는 흐름이 굉장히 강한 아까 흥국석유예요. 원래는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뒤에 있었고 그 전에 흥국석유가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지금 순서가 4월 달에 상승분과 5월 달에 상승분이 지금 순위가 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지만 지금의 대장은 한국석유다. 자, 근데 흥국석유 같은 경우는 제가 부대장주기 때문에 가져온 거기도 합니다. 자, 지금의 시점에서는 흥국석유도 어느 정도 눌림을 좀 받쳐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 베팅 관점으로 공략해보기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온 시점이 다행히도 고점을 좀 뚫어내고 나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돌파 매매에 대한 차익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음봉으로 강하게 좀 내려꽂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가스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됐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화성 밸브를 볼게요. 화성 밸브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제가 오늘도 사실 계속 지켜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가스관 관련주 중에서는 현재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급세가 굉장히 나쁘지가 않다라는 점. 무엇보다 월봉상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번에 들어오고 있는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성 밸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오늘도 역시나 가스관 관련주 대장주의 역할을 조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 제가 택하기는 했지만 지금 잡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지금 잡았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일단 이 가스와 가스관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가스관을 고르긴 했지만 이 가스관 관련주 오늘 또 아까 점심시간 때 보니까 뭐 신스틸, 넥스틸, 휴스틸, 하이스틸, 스틸 붙은 애들은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만큼 또 이제 철강과 가스관 관련주는 굉장히 밀접하게 또 붙어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가스관, 철강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미 시장에서는 철강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뭘 봐야 돼요? 가스보다는 가스관 후발주를 좀 챙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미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가스관 화성 밸브는 저기 치워두시고 제가 좋은 종목 제가 또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눌림목에서 올라오고 있는 철강주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미리 지금 안 잡으시면 또 내일 모레 우린 뭘 잡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화성 밸브 이제 추격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지 마시고 제가 후발주로 지금 아래에 있는 종목들 잘 골라놨으니까 이 종목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꼭 수익을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여기서 알려드리진 않아요. 자,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야지 제가 가스관 관련주 후발주 챙겨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흥구석유와 화성밸브 둘 중에 화성밸브의 손에 들어주셨습니다. 2라운드의 승자는 화성밸브였습니다. 네, 지금 가스관 관련 대장주기 때문에 수급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서 또 추천을 해주셨고요. 사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이 지점 자체가 고점을 뚫어내고 나온 상황이라서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 가스관 후발주를 봐야 한다. 시장이 지금 모두 철강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가스관 관련 후발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흥구석유 말고 지금 화성밸브를 골라주시긴 했지만 지금 잡으란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요. 지금 전략적으로 조금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요. 이런 테마성 종목을 잡아가실 때는 더더욱 전략을 잘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이 가스 관련주에서도 희비가 교차되는 모습 보이고 있었거든요. 어떤 전략을 잡아서 어떤 눌림목에서 이 종목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는 함께하는 방에서 이 관련된 후발주 종목들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면서도요. 또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잡아드리고 있고 추천 종목까지도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하는 방에 지금 들어오셔서 마지막까지 종목 잡아가시고 원탑 종목도 받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관심 가지시는 테마 있으시면 또 질문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함께하는 방에서 질문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또 교육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차트 교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테마 그리고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 교육과 함께 계속 드리고 있는 게 또 수익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저희가 정말 수익 많이 드렸었고 심지어 짧게는 또 하루 만에 그리고 길게는 또 저희가 한 달, 두 달 사이에도 저희가 40%대 두 자릿수 넘는 수익률까지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들을 저희가 방송 시간의 시간 관계상 50분 안에 다 풀어드리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과 대응 전략까지 전부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으로 와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이제 대표님과 함께 교육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 시간대 하는 거 있죠. 매주 수요일 날 2시 30분 차트 교육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상 주식을 매매를 할 때 두 가지를 보고 매매를 해요. 첫 번째 재료, 두 번째 차트. 근데 재료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게 조금 굉장히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이 정도 구분은 합니다. 근데 정말로 구분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직접적으로 움직여주는 차트들도 공략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항상 차트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거 있죠. 현재 상승률.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그리고 현재 대장주인지 아닌지 이것만 판단을 하면서 따라 붙기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트를 볼 때 뭐 캔들도 보고 이동평균선도 보고 추세도 볼 줄 안다면 사실상 대장주와 부대장주를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후발주를 봐야 되는 것인지 이 정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초적인 부분 꼭 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배워볼 이 차트 교육은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이 지지와 저항은 어떠한 역할들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혹은 내가 항상 물어보는 거 있죠. 언제 팔아야 되죠? 어디까지 올라가죠? 자, 우리가 저항대를 볼 줄 알게 된다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여기서는 한번 팔아야 되는구나. 이게 딱 보이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한번 지지와 저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볼 것은요, 지지와 저항의 개념입니다. 지지와 저항이 사실상 어떠한 용어인지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어적인 부분만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저항선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주가가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자꾸 8만 원만 가면 어떻게 돼요? 맞고 떨어지고, 또 8만 원 다시 시도하면 또 맞고 떨어지고, 또 열심히 올라가서 8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또 8만 원에서 맞고 떨어지고. 자, 8만 원을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그게 뭐가 되더라? 저항선이 되더라. 자, 굉장히 쉽죠? 자, 저항선에 부딪히면 투자자들은 추가 상승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서 매도하려는 경향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만약에 6만 원대에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어요. 그럼 8만 원까지 가면서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자, 8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했을 때, 아, 이번에도 8만 원의 벽을 깨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절반 이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8만 원에 주는 수익까지 챙겨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아쉽지가 않겠죠, 떨어지더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 이 매도 시점을 꼭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지지선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자꾸 내 종목이 아래만 내려가면 다시 튀어 올라요. 또 내려가도 튀어 오르고, 이번에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그 구간에서 받쳐갖고 올라가요. 굉장히 이 투자자들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죠. 자, 반대로 이런 게 있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SK 하이닉스예요. 근데 이 SK 하이닉스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자꾸 아래로 내려갔을 때 어떤 특정 구간에서 받치고 올라가고 또 받치고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뭘 느껴요? 여기서 아, 이 구간 되면 더 이상 내려가지가 않는구나. 그래 이제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겠죠. 그게 바로 매수 시점이 되는 첫 번째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지선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주가가 일정 수준으로 내려오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지점을 선으로 이은 거예요. 그게 바로 지지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지지선에 부딪히면 투자자들은 추가 하락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면서 매수하려는 경향을 보이죠. 자, 근데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아, 여기가 지하 1층인 줄 알고 더 이상 안 내려갈 줄 알고 여기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지하 2층도 있고 지하 3층도 있더라. 자, 그래서 지지선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저항선은 돌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반대로 지지선 같은 경우는 이 지지선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기서 뭘 해야 된다? 이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되 최대한 내가 버틸 수 있는 구간까지만 버텨보고 나머지는 손절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전략들이 반드시 따라붙는 게 지지와 저항선의 전략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을 아셨더라면 이 대응 방법을 좀 알아봐야겠죠. 자, 지지선 하향 돌파 시의 대응 방법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지지선 하향 돌파는 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매도 증가로 저항을 보인 거예요. 말 그대로 저항대에서 부딪혀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저항선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몇 번 부딪히다 보면 사실상 이제 사람들은 주가가 상승하기를 많이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 다 같이 팔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상 못 올라가겠다 싶어서 너도 나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라면은 아, 그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하면서 아래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거나 뭐 비중을 늘리거나 비중을 줄이거나 이런 전략들을 좀 가져갔다면 마지막쯤에는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다 같이 던지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선에 부딪히고 지지선이 이탈되는 거를 이제 실망 매물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자, 지지선을 하향 돌파를 하게 되면 적극적인 매도 시점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요. 자, 이걸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지지선이 이탈이 되게 되면 이 지지선은 저항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 이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뀌게 돼요. 지지, 저항, 지지 이렇게 또 삼각관계가 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자, 어찌됐든 지지선이 이탈돼서 주가가 쭉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자, 주가는 나중에 언젠간 상승을 하겠죠. 올라갈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지지선이 이탈됐던 그 자리가 저항선으로 작용되면서 그 라인을 뚫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사실상 여기에 대한 추가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어디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나 손절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는 자, 저항선의 상향 돌파 시 대응 방법이에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지선이 이탈되면 저항선이 되고 이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 다시 그 저항선은 지지선이 된다.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저항선이 상향 돌파가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선으로 바뀌어주게 되겠죠. 자,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수요가 발생되면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보인 거예요. 이 지지선과 반대로 이 지지선에서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아까 전에는 이 저항선에서 실망 매물이 나온다 그랬죠. 자, 지지선에서 계속 받쳐주다 보니까 얘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안 떨어지겠네 하면서 이제 풀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 다 사야겠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다 사야지. 비중 확실하게 있어서. 자, 그런 매수세들이 모이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된다?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이 주식을 내가 보유를 하게 됐다면 이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게 됐을 때 리스크 관리로 분할 매도의 전략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자, 아래서부터 열심히 모아왔는데 비중도 확실하게 늘려왔는데 만약에 또 올라가다 저항선 부딪혀가지고 떨어지면 얼마나 또 그만큼 또 실망스러운 게 없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대에서는 반드시 차익 실현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굉장히 키포인트고요. 만약에 저항선이 상향 돌파가 돼서 지지선이 확실하게 작용이 된다면 우리는 이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 뭘 해야 될까요? 떨어질 때 추가 매수? 아니죠.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려보는 오, 겁니다. 네. 자, 올라갈 때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차익 실현을 했잖아요, 확실하게. 네, 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절반 이상을 덜어내고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 이상 더 떨어지지가 않겠죠. 그럼 우리는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게끔 우리는 여기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선과 지지선 이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 특히나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차트 자체들이 다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했을 때 우리가 매도 시점을 적극적으로 잡아볼 수가 있고 남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이 구간이냐면 우리가 반드시 차익 실현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배워봤는데 자, 이 저항과 지지를 배워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많이 물어보세요. 자, 어떤 질문들이 있느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항선과 지지선을 매매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저항선과 지지선을 잘 활용한다면 못할 건 없어요.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항과 지지라고 해서 맹신하지는 말자.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맹신할 게 아니라 우리는 배신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 대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저항선이라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벽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시장에 순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상승하던 주가가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할 때는 매도로 과거의 저점을 강하게 상향 돌파하면 또 매수로 대응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자, 흔히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 시점에서 신규 진입도 가능해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 지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가가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다가 그 지지선까지 다시 떨어졌어요. 근데 지지선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가 않네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다? 매수 시점으로 볼 수가 있다. 자, 굉장히 쉽고 간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에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볼 때 항상 여러 가지 선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일자선을 가로선을 그리든지 세로선을 그려보면서 내가 여기가 매도 지지선인지 여기가 저항선인지 이런 걸 좀 보시면은 내가 여기에 대한 전략을 또 반드시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혼자 하시면 또 힘드시잖아요. 제가 또 이것도 라이브 방송으로 네.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또 이 교육을 시켜드리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다 여기서 교육을 해드리지 못해요. 굉장히 아쉽지만 그리고 또 교육도 저항과 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추세도 같이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것들을 보기 전에 뭘 봐야 돼요? 캔들도 봐야 되고요. 거래량도 봐야 되고 이동평균선도 봐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봐야 우리가 지지 저항도 보고 추세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다 풀어드리지 못하니까 눈높이 교육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서
이 해당 교육들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한 차트 교육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럼 잠시 지금 저희 함께하는 방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SK 이터닉스 계속 떨어지는데 대응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럼 SK 이터닉스 관련해서 저항선과 지지선 개념에서 지금 현재 어떤 대응을 좀 하면 좋은지 살짝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자, 그럼 차트 한번 같이 볼까요? 네. SK 이터닉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최근에 좀 약간 기대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차트를 이게 현재 시점이거든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자,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길죠. 근데 조금 더 줄여볼게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상장하고 나서 추세를 상승, 하락, 다시 상승, 또 다시 하락을 했어요. 근데 다시 올라와서 보니까 자, 이 선을 연결했을 때 아까 이 선이 뭐라 그랬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구간? 저항선. 네, 맞아요. 지금 현재 구간은 저항선이었었어요. 근데 이 저항선을 언제냐? 자,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5월 22일 날 강하게 갭상승을 시켜주면서 이 저항선을 상향 돌파시켜줬어요. 근데 상향 돌파를 그냥 시켜준 게 아니라 자, 아까 말했던 수요가 몰리면서 강하게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상향 돌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자, 우리가 아까 뭘 봐야 된다 그랬죠?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수급. 아니죠. 그러니까 저항선이 돌파가 돼서 올라가더라도 네. 우리는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지선이 정확하게 작동이 되는지 네. 아까 전에 지지선 우리가 봤잖아요. 보면 지지선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죠. 지금 현재 지지선이 열심히 작동되고 있는 구간인데 아쉽게도 뒤에를 볼게요. 이 구간이 이탈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 선이 조금 올라갔거든요. 지금 네. 차트가 좀 바뀌게 되면서 올라갔는데 네. 자, 그림을 그려드리게 되면 딱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네. 좀 정확하게 이 라인에서 맞고 떨어지는 라인이 지금 저항선도 다시 지지선이 다시 저항선으로 바뀌게 되는 구간이에요. 자, 근데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는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재료가 신재생 관련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종목을 포함해서 신재생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 내려가고 있어요. 자, 저항선과 지지선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조금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려보자면 지금의 시장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이 다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왜냐? 아까 말했던 시장에서는 수급 쏠림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형주들 아니면 유전 관련주들 여기에 다 수급이 지금 몰려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앵커님께 제가 질문을 할게요. 네. 앵커님 지금 태양광 관련주 들고 있어요. 네. 근데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근데 유전 이슈가 뜨게 되면서 유전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빨리 유전으로 가야죠. 그렇죠. 근데 네. 내가 시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갖고 있던 거를 살짝 정리를 그렇죠. 하겠죠. 내가 갖고 있던 걸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태양광 관련주는 이미 내가 다 물려 있고 갖고 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판단을 하게 되냐? 아,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 태양광 일단 정리하자. 손절을 누르게 됩니다. 꾸준하게 손절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만 누르는 게 아니라 자, 이 태양광 관련주에 몰려 있던 그동안의 투자자들이 수백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 같이 매도를 하게 되겠죠. 조금씩 팔게 되면 주가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태양광이 끝난 게 아니라 전력 설비가 끝난 게 아니라 AI로부터 시작되는 전력 우려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의 시점은 어디로 가 있다? 올라가고 있는 테마에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씩만 팔아도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SK 이터닉스도 재료는 좋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투심이 너무 좋지 않아요.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뭘 해야 되느냐? 단기적으로 타점을 두고 공략을 해야 된다. 확실하게 손절가도 잡고 그리고 목표가도 확실하게 잡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 가장 잘 따라와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게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재료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된다면은 네. 그냥 조금 떨어지더라도 아, 이 종목이 끝나서 그런 게 아니구나. 에너지 관련주들이 끝나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으로 조금 떨어지는 거에서 버틸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더라도 지금 뭐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좀 위태위태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잠깐만 보여주세요. 자, 추세는 아직 살아있어요. 보이시죠? 자,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지지가 또 작동이 되어주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재빠르게 탈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이 정말 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럼 오늘 주시려고 가져오셨던 원탑 종목 정말 짧게 한번 소개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련주예요. 네. 원자력 발전 관련주인데 제가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요. 그쵸. 지금 여러분들 이거 막
교육해 주다 보니까 네. 제가 깜빡하고 이 시간을 계산을 못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원전 관련주들 지금 많이 눌렸어요. 아까 에너지 관련주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네. 다 같은 전력으로부터 시작했던 수혜 관련주들이죠. 자, 지금의 시점에서는 우리가 뭘 공략해야 된다? 눌림목을 공략해야 된다. 자, 현재 기업은요 원자력 발전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주로서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자면 네. 이 종목 역시나 저항선과 지지선이 작동이 되고 있죠. 지금 해당 구간의 저항선을 강하게 상향 돌파해주고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선으로 바뀌어준 뒤에 오늘 좀 받쳐주는 모습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이슈 사실상 시장의 하락장이 거의 끝날 무렵이다라고 체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점에서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이 종목, 즉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원전과 관련된 종목 들고 와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방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던 종목이었거든요. 오늘 지금 바로 함께하신 이후에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함께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현충일 하루 쉬어가고 금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